안녕하세요. 6월에 문을 열고 ETF 다시 보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최근 유럽연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금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임과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면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작년에 처음으로 전체의 7%를 넘어서며 10년 전에 비해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OCI와 하나솔루션이 최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초대되는 등 좋은 분위기를 함께하기도 했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상품은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입니다. 이 상품은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FN가이드 K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는데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소에너지, 2차전지 등 신재생 친환경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액티브 ETF로서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5월 27일 기준 보유 비중 탑10을 살펴보면 삼강 M&T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LNF 등이 뒤를 잇는 모습입니다. 5월 27일 기준으로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 주가는 1,650원, 한 주간 상승 기업은 14종목, 하락 기업은 20종목을 기록했네요. 일주일간 보유 종목들의 기사들을 분석하여 점수를 낸 긍부정 점수는 49점으로 긍정 동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 관련 뉴스량은 지난주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수익률 상하위 기업도 살펴볼까요? 현대에너지솔루션과 OCI가 주간 수익률 상위권에 올랐네요.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부각됐는데요. 미국은 태양광을 포함한 한미 기술 협력으로, EU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리파워 EU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더했습니다. 특히 EU는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신축 건물의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해 태양광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이와 더불어 국내 태양광 발전 이용량의 증가 소식도 전해져 태양광 관련주인 현대에너지솔루션과 OCI 모두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네요. 현대에너지솔루션과 OCI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관련주인 하나솔루션이 주간 수익률 상위권에 위치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관련주로 최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미국의 친환경 강화 추세에 따라 하나솔루션이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조지아주 달톤에 위치한 기존 공장 인근에 1억 7,100만 달러를 투자해 1.4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고요. 더불어 유럽에서는 스페인 남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독일 태양광 제조사에 태양광셀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하는 등 유럽 시장 공략도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솔루션이 미국과 유럽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함께 지켜보시죠. 주간 수익률 하위권에 대주전자재료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지난 16일 1분기 매출액 382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성적을 발표했는데요. 이후 자사주를 매입하고 태양광 관련주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급등했으나 지난주 코스닥 시장의 아쉬운 흐름으로 수익률이 저조했네요. 마지막 주간 수익률 하위권은 LNF입니다. LNF는 지난 25일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내주어 화제가 됐었죠. 또 같은 날 해외 투자 자금 및 설비 투자 등을 위한 2,766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 소식으로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면서 다소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설비 투자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성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는데요. 한미 기술협력 관련주 효과와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LNF의 기추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관련 뉴스 증가율이 높았던 기업도 확인해볼게요. 지난주부터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한미 기술협력 이야기로 두산 퓨얼셀이 이번 주 높은 뉴스 증가율을 보여주었네요.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 두산 퓨얼셀의 모회사인 두산그룹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사업에 5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과 함께 두산 퓨얼셀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시장 진출 계획이 언급되면서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세로 이목이 쏠린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다양한 소식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먼저 지난 28일 5대 주요 기업의 향후 5년간 투자 계획 발표를 통해 SK그룹은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등 일명 BBC 사업으로 불리는 핵심 성장 동력에 247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의 FCCL 사업부였던 넥스플렉스가 인수시장에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의 뉴스 증가율이 자연스레 높았던 것으로 보이네요. 삼성 SDI 소식은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 관련 키워드 소식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 SDI가 최근 세계 4위 자동차 그룹 스텔란티스와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의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사는 연간 전기차 3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23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 1분기에 가동을 시작해 수년 내 33기가와트시 규모로 생산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행보에 지켜봐 주세요. 이 밖에도 최근 공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된 포트폴리오 지표별 상위 5개 기업과 하위 5개 기업의 재무 관련 정보들도 준비했으니 확인해보세요. 오늘 준비한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와 함께 주목해보시고요. 이 밖에 더 많은 국내 테마형 ETF 소식들이 궁금하시다면 코덱스 홈페이지에서 리포트를 확인해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